쪽입니다. 117쪽.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물의 극성이, 그쵸? 이러한 이온 결합물을 왜 분리시키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네,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얘네들이 서로 끌어당겨서, 그쵸? 자석이 붙듯이 이렇게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극성을 띠고 있는 물에다가 담그게 되면 어때요? 주변으로 이렇게 그쵸? 플러스 양전하를 띠고 있는 애 주변으로는 약한 음전하를 띠고 있는 산소 원자, 물에서 산소 원자 부분이 쭈르르르르 이렇게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쵸? 네, 달라붙다 보면은 이제 틈 사이에 끼어들게 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만큼 결합력이 약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이로 또 물이 들어가고, 그쵸?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나트륨 양이온은 물 분자가 이렇게 둘러싸게 되고, 그쵸? 산소 원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포위해서 떼내버리는,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만날 수가 없죠. 떼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양이온이죠. 그쵸? 음이온이죠. 염소, 음이온은 이렇게 수소, 그쵸? 양전하를 띠는 수소들이 이렇게 둘러싸서 떼내버리는, 그래서 다시 만나지 못하게 하는, 요런 현상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 소금이 녹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소금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그쵸? 이온 화합물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물에다 놓으면은 다 녹는다.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물은 보편적인 일반 용매, 그쵸? 어떤 물질을 녹이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이다라고 했던 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고요. 자, 그 내용을 이제 요 지문을 읽어가면서 쭉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자. 양전하의 나트륨 이온과 음전하의 염소 이온이 서로 결합해 있는 거예요. 자석으로 당기는 것처럼. 이들의 반대 전하가 서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 분자가 이 이온들을 끌어당기자, 그쵸? 이제 물에 넣은 거죠. 이들은 이온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물 분자는 물 분자의 전자는 이온의 전자를 끌어당기면서 이온들이 서로 당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거리가 벌어지니까 당기는 힘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결국 용질, 녹이는 물질이에요. 용질 분자의 각 이온은 다른 이온과 떨어져서 그 용액에서 그 물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전히 용액 안에 존재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온들이 멀리 떨어지는 거죠. 물 분자가 포위해가지고 물 분자도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그쵸? 서로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온 자체들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이온들은 너무 작아서, 그렇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성분은 꼭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물 분자가 그림의 어떤 방향을 향하는지 살펴보자. 그렇죠? 이제 그 그림 떼내는 그 부분이죠. 양전하를 띠는 나트륨 이온의 경우 물 분자는 산소 원자의 작은 음전하가 양전하의 나트륨 이온에 가까워지는 방향을 띠고 있다. 그래서 나트륨을 뭐예요? 산소 원자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림 보셨죠? 그러나 음전하를 띠는 염소 이온의 경우는 물 분자는 작은 양전하를 가지는 수소가, 그쵸? 그래서 염소는 이렇게 조그만한 수소가 쭉 포위하고 있는 모습 보였죠? 음전하를 띠는 염소 이온에 가능한 한 가까워지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물 분자들이, 그쵸? 사이가 벌어지니까 거기로 더 많이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약해지니까 더 벌어지고. 자, 물 분자들이 이온을 떨어뜨려 놓게 되고 결국에는 소금이 완전히 용해되는, 그래서 녹아서 해체가 되는, 그래서 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물이 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용해할 때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분자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 말고 예, 극성을 가지고 있는 이온 화합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극성을 다 갖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예, 이와 같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 분자가 전하의 용질 분자의 전하를 끌어당깁니다. 그 결과 물 분자는 용질 분자를 서로 떨어뜨려 놓게 되고 용질이 용해되는 예, 상태로 가게 됩니다. 즉 물은 극성 분자가 이온으로 이루어진 성분을 용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근데 재밌게도 이 결합력이 너무 세가지고 물로는 잘 용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대요. 아, 예, 이온 화합물, 이온 결합물인데도 이게 너무 세가지고 이 물이 잡아당기는 힘 가지고는 잘 안 녹는 그런 분자도 있긴 있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조개 껍데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래요. 예, 그래서 그거는 물에 잘 안 녹는다고 하는데 그 또 극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자, 어찌됐건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예, 다 물에 녹게 되죠.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러나 어떤 분자가 무극성일 경우에는 자, 극성이 없다. 이건 뭐예요? 공유된 전자가 동일하게 예, 공유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체급의 차이가 안 나서 똑같이 공유가 돼서 전하의 불균형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무극성일 경우에는 물이 이들을 끌어당기지를 않죠. 그쵸? 네. 당길 수가 없죠. 그쵸? 예. 자석을, 예를 들어서 자석을 금속에다 갖다 대면은 쭉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만 플라스틱에다 갖다 대면은 끌어당겨요? 안 끌어당겨요? 안 끌어당기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처럼 무극성 분자에다가 물을 갖다 놓으면은 물의 약한 극성이, 그쵸? 잡아당길 게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은 이들을 용해하지 않게 되겠죠. 그쵸? 다시 말해, 그래서 우리가 물에다가 기름 떨어뜨리면 어때요? 기름이 그냥 둥둥둥 떠 있는 거죠. 그쵸? 예. 아무리 휘저어도 안 녹죠. 그쵸? 예, 그런 네. 이유가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은 극성 분자나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용해하고 무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용해하지 않는다. 그쵸? 전기적 인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대부분의 물질을 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대부분의 화합물이 극성이거나, 그쵸? 극성을 갖고 있거나 이온 결합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물이 아주 많은 물질을 용해하는 것은 사실이나 전부를 용해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아니죠. 그쵸?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실험 중 8단계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결과에 대해 살펴보자. 카놀라유죠. 카놀라유는 올리브유를 녹일 수 있었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쵸? 예, 물에다가 기름 떨어뜨리면은 안 녹는데 왜 기름에다가 기름을 떨어뜨리면 왜 녹을까? 이제 그 얘기죠. 물이 올리브 기름을 용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물은 순전하가 있는 분자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래서 기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끼리 막 잡아당기고 이런 힘이 너무 강해서 이 올리브 기름이 물 사이로 퍼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극성을 갖지 않는 기름에다가 기름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슉 빨려 들어가겠죠. 그쵸? 아,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 보면 어때요? 얘가 떨어져 가지고 슉 퍼져나가면서 섞이잖아요. 그쵸? 네. 예, 기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떨어뜨리면 어때요? 그냥 쭉 퍼져나가고 섞여버리는 거예요. 아, 예, 그게 우리가 보면 어때요? 두 개가 완전히 섞이기 때문에 녹아 들어가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가 올리브 기름이고 뭐가 캐놀라 기름인지 알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 마치 물에다가 잉크 떨어뜨리면 어디가 잉크고 어디가 물인지 알기 어려워지잖아요. 그쵸? 예, 그러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올리브 기름은 순전화가 없는 무극성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즉, 물은 올리브 기름을 구성하는 분자를 끌어당기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무극성 물질은 전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올리브 기름을 구성하는 분자는 다른 무극성 물질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냥 쭉쭉 퍼져나가게 둔다는 거예요. 캐놀라 기름도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의 무극성 분자를 그래서 용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해가 그냥 섞여 나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온과 극성 분자로 구성되는 물질은 서로 용해할 수 있고 무극성 물질은 다른 무극성 물질만은 용해할 수 있는 특징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거를 또 뭐 이렇게 첨가해 주면은 그 기름이 물에도 녹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는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119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물의 수소 결합입니다. 자, 물 분자의 극성에 대해 이제 모두 배웠다고 생각했는가?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대요. 극성이 야기하는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더 있네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의 극성이 야기하는 재미있는 현상 특징이 뭐냐? 웬만한 물질들을 다 녹일 수 있는 용매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쵸? 그거를 처음에 얘기한 거고, 물이 극성을 가짐으로써 또 갖는 재미있는 특징이 뭐냐? 수소 결합을 해서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이제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 물의 극성 성질은 또 다른 흥미로운 속성인 수소 결합을 발생시켜요. 그럼 수소 결합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겠죠. 그쵸? 뭐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얘네가 기본적으로 어때요? 약한 극성을 다 갖고 있죠. 그쵸? 산소는 음의 속성, 수소는 양의 속성 이런 거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다. 그쵸?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유롭게 움직여 다니잖아요. 액체니까. 그쵸? 자유롭게 움직여 다니는데 가만히 보면 어때요? 요 점선으로 표시하는 이쪽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할까요? 안 할까요? 작용해야죠. 작용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가만히 놔두면은 얘네들이 붙어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약하게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아, 마치 거대한 액체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아, 그게 바로 수소 결합입니다. 아, 그래서 이 수소 결합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두 개의 특징이 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뭐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상온 상태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가 하나 있고요. 또 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표면 장력이라고 배우죠. 그쵸? 그래서 물을 이렇게 아, 따르면은 이 컵보다 약간 더 따라도 어때요? 물이 볼록 솟아나와서 안 넘치죠. 그쵸? 네. 요런 게 이 수소 결합으로 인해서 물이 마치 한 덩어리처럼 고체도 아니면서 네. 네.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두 가지를 이제 배워볼 텐데 오늘은 이제 상온에서 그쵸 수소 결합으로 인해서 상온에서 이게 그 물이 액체로 존재하는 이유들 그로 인해서 갖게 되는 참 이득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 결합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 분자 그룹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각 물 분자는 산소 원자 주위에 작은 음전하를 가지고 있으며, 그쵸? 수소 원자 주위에 작은 양전하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물 분자들 여러 개가 함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쵸? 물 분자 하나만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쵸? 여러 개가 항상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덩어리로 다니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그냥 이거 하나만 있어도 수소 그 결합이 돼 있는 상태라. 결합이 돼 있는 상태죠. 예, 그냥 분자끼리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이렇게 결합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표면 장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볼록 솟아나올 수 있게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겨주는, 네. 예, 그게 수소 결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 이제 소금 같은 걸 넣으면 거기서 용해가 된다 이건가요? 그 수소 결합에서. 수소 결합이랑 용해랑은 상관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물끼리 결합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 어, 물끼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용해되는 건 뭐냐? 이제 요런 특징이 이제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강력한 그 전자기력을 발휘하니까 여기에 끌려가지고 요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넣기 전에는 어떻게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얘네들끼리 이 약한 전자기력을 따라서 수소에 산소가 달라붙고, 그쵸? 그리고 또 네. 뭐예요? 그러니까 수소에 산소가 달라붙는 요런 형태로 얘네들끼리 약한 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바로 수소 결합이란 뜻이죠. 아, 네, 수소 결합인데 이거는 굉장히 약한 힘의 결합이기 때문에 아까 재현이가 말했던 것처럼 소금 같은 거 들어왔다. 그러면은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보다 뭐예요? 소, 염소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세겠죠. 그쵸? 아, 그래서. 예, 그럼 바로 풀리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우리 앞에서 이거 물줄기 휘게 하는 거 봤죠? 그쵸? 네. 그것도 어때요? 그 정도 전자기력만 가해줘도 원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애들이 뭐한 방향으로 싹 재정렬을 하잖아요. 그쵸? 네. 예, 그 정도로 수소 결합은 기본적으로 약한 결합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 힘이 가해지면은 금방금방 풀어지는 결합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외부의 영향이 없다고 한다 했을 때는 이 물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 서로가 서로를 이런 식으로 끌어당겨서 마치 한 덩어리처럼 응집해 있는, 예, 네.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결합해 있다. 그쵸? 예,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물이 덩어리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자, 여기부터 할게요. 네, 각 물 분자는 산소 원자 주위에 작은 음전하를 가지고 있으며 수소 원자 주위에는 작은 양전하를 가지고 있다. 이 물 분자들 여러 개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 분자의 양전하가 다른 음전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물 분자는 한 분자의 수소에 있는 양전하가 다른 분자의 산소에 있는 음전하와 가능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이 정렬은 금방 풀어집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렇게 되면 한 물 분자의 수소 원자가 다른 물 분자의 산소 원자와 매우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소 원자는 정당하게 공유한 전자를 덜 가지고 있고 산소 원자는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다. 체급 차이로, 그쵸? 공유를 전자를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전하를 띈다라고 했었죠. 그 결과 물 분자의 수소 원자는 다른 물 분자의 산소 원자에 있는 여분의 전하 중 일부를 공유함으로써 부족한 전자를 채우려고 애쓰게 되는 모습을 갖게 돼요. 자, 이는 화학결합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화학결합은 공유된 전자로 구성된다고 앞에서 배웠죠. 산소는 초과되는 전자가 작아서 많은 것을 공유하지는 않아요. 전하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계속해서 공유가 발생하고 그 결과 한 물분자의 수소와 다른 물분자의 산소 사이에 약간이 아니죠. 약한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결합력이 산소와 수소 이 사이에는 어때요? 굉장히 강한 거죠. 그쵸? 네. 이거 떼놓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되게 어렵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전기로, 그쵸?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이걸 강제로 떼어놔야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자, 네. 그런데 요게 붙어서 이루어지는 결합은 어때요? 여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약한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다른 어떤 힘이 조금만 가해져도 이게 금방 실 끊어지듯이 툭툭툭 끊어지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 뭐냐 덩어리처럼 존재하면서도 뭐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유동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약한 결합을 뭐라고 부르느냐? 수소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여기서 수소 결합의 작용을 살펴보자. 수소 결합은 분자들을 서로 어때요?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쵸? 화학 결합은 원자들은 서로 결합시켜 분자를 만드는 반면에 수소 결합은 각 분자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원자들이 이렇게 결합해서 한 분자를 만드는 것이고 수소 결합은 어때요? 이 분자가 분자끼리 짜자자자자자 결합을 해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주는 특징들이 있는 거죠. 즉 화학 결합은 원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소 결합은 분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소 결합은 약한 결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분리됩니다. 이 결합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네. 쉽게 분리가 안 된다. 그럼 뭐예요? 이건 고체죠. 그쵸?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그래서 네. 움직여 다니기도 굉장히 어렵다. 그럼 고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약한 힘에게도 금방 풀어져서 얘네들이 또 돌아다니다가 또 주변에 또 그런 비슷한 애들 있으면 어때요? 또 결합하고 그쵸? 예, 요런 식으로 유지되는 굉장히 약한 결합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그 소스, 토마스, 뭐 이런 소스 있잖아요. 이런 네. 거는 고체예요, 액체? 아, 그거는 저기 그 순수한 물이 아니라 물하고 기본적인 그 고체 같은 거를 섞어 놓은 거예요. 예, 아, 물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액체는 순수한 어떤 물과 같은 그런 하나의 그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을 섞어 놓은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걸쭉해지는 그런 모습, 죽같이, 그쵸? 예,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쵸? 자, 예를 들어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면은 물 분자가 멀리 떨어지게 될 만큼의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수소 결합이 깨지게 돼요. 그쵸? 온도만 조금 올려도 수소 결합은 깨집니다. 수소 결합은 깨지지만 두 개의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의 화학 결합은 깨지지 않아요. 수증기도 H2O이기 때문에 화학 결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분자들이 서로 떨어지기 때문에 수소 결합은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수증기에서는 수소 결합이 없대요. 왜요? 얘네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붙일 만큼의 힘이 아닌 거죠. 그쵸? 수소 결합은. 그러니까 이게 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쵸? 아, 네. 네. 온도를 조금만 높여도 어때요? 심지어 같은 액체인데도 온도를 조금만 높여도 이 물 분자의 에너지가 너무 커져서 수소 결합이 어때요? 많이 헝클어지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훨씬 더 얘네들이 어때요? 물 끓이면은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이거 뭐야 그 넣으면은 뭐 이렇게 그 잉크 같은 거 넣으면 훨씬 더 빨리 퍼져나가게 되죠. 그쵸? 예, 네.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말인가? 수소 결합이 뭐가 그리 특별한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물 분자는 서로 수소 결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수소 결합을 위해 서로 가까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물 분자는 다른 분자보다 훨씬 더 가까이 붙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네. 예를 들어서 황화수소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은 물이 H2O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산소 원자에다가 뭐예요? 수소 원자가 이렇게 붙은 거죠. 그쵸? 이게 네. 물이에요. 근데 여기에 산소 대신에 산소랑 같은 계열이에요. 황이라고 하는 친구에다가도
수소 두 개를 붙여서 물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 예, 나중에 화학 저기 그 원소 기호 보시면은 산소랑 같은 계열로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황, 셀레늄, 얘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네, 하여간 이게 같은 계열이거든요. 네. 우리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수, 헬, 리, 베 이거 배우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황이 나오고요. 여기에 셀레늄이 나오고 여기에 이 뭔지도 모르겠는 요 원소들이 이렇게 나와요. 저것들의 공통점은 뭐죠? 아, 그건 나중에 이제 그 원자 그 구조 배울 때 요걸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아, 근데 하여간 네. 그것만 알고 계셔요. 네,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다 비슷한 애들이에요. 아, 예, 그, 그래서 산소랑 결합시키나 황이랑 결합시키나 물이랑 성질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네. H2S가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H2S도 만들어져요, 실제로. 그럼 네, 물이, 네, 실제로 만들어지고, 실제로 화학적인 성질도 물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물은 아니죠. 물은 아니죠, 당연히. 물은 아닌데, 아, 네, 비슷한 거예요. 화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비슷한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원하는 어떤 그 물질을 만들려고 했을 때 얘랑 결합시켜 볼까, 뭐 얘랑 결합시켜 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짜 나가는 거예요. 네, 그 하여간 그런 겁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H2O 물하고 황화수소하고는 비슷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수소 결합이 안 일어납니다. 이것도 신기하죠, 그쵸? 네, 네. 수소 결합이 안 일어나요. 왜요? 아, 네, 그, O는 애초에 플러스가 있는데, 지금 S가 플러스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아, 똑같아요. 똑같기는 한데 이게 이제 이게 원자 모델을 알아야 되는데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친구가 얘가 그 네. 양성자에 훨씬 가까워요. 얘는 조금 더 두꺼워가지고 양성자보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산소보다 황이 훨씬 덜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예, 그래서 얘는 오히려 극성이 훨씬 덜해집니다. 좀 얘는 약한 거. 예, 극성이 약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잡아당기는 거리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어 잡아당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져서 극성이 황화수소가 훨씬 약해져 버려요. 그러면, 네. 어, 제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전자 껍질이 더 많아지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전자 껍질이 더 H, 많아지기 때문에 극성이 점점 더 약해집니다. H2Te는 훨씬 네. 약한 건가요? 훨씬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벌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여기 그 뭐 산소랑 결합한 물에서는 그 수소 결합이 일어나는데 황화수소만 돼도 수소 결합이 안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서로 여기 약한 그 극성을 갖고 있어서 여기는 플러스 극, 여기는 마이너스 극 성격이 있고 이게 서로를 서로 끌어당길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어야, 그쵸? 분자가 돌아다니는 힘보다 얘네들이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해야지 두 개가 달라붙으면서 일어나는 게 수소 결합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데 여기가 산소가 아니라 황만 돼도 극성은 갖고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보다 분자가 서로 돌아다니는 힘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수소 결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물이라고 한다고 해도 끓여가지고 기체로 만들면 어때요? 물 분자가 지금 기체가 돼서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힘이 수소 결합력보다 훨씬 더 세지기 때문에 기체에서는 수소 결합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 것처럼 여기가 그 황으로 대체된다. 그러면 수소 결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얘네가 돌아다니는 힘보다 수소 결합력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소 아, 결합력은 왜 낮아지냐? 그만큼 극성이 약해졌다는 뜻이죠. 그쵸? 네, 무슨 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네,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해요. 왜냐면요. 서로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기체냐, 액체냐, 고체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물에 만약에 수소 결합력이 작용을 안 한다. 얘네들처럼 황이나 뭐 황화수소나 셀레늄화 수소나 네, 이런 친구처럼 수소 네, 결합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다. 그러면은 물도 열을 안 가해도 항상 기체 상태였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예요? 수소 결합으로 인해서 아까 선생님이 약간 고체 같은 성질을 갖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쵸? 서로 잡아 끌어주면서, 그쵸? 네. 그러면서 기화가 되는 온도가 쭉 떨어집니다. 아, 기화가 되는 온도가 쭉 올라가는 거 거꾸로 얘기했죠. 그쵸? 아, 네. 아, 그러니까 수소 결합을 끊을 만한 에너지를 줘야지 얘네들은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예. 왜요? 수소 결합이 그만큼 얘네들을 잡고 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기화가 일어나는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측면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물은 100도 가까운 온도가 돼야 비로소 수소 끓을, 결합이 끊어지고 기체가 되는 거죠. 그쵸? 완전히 끊어지고. 그쵸? 네. 그런데 요런 친구들은 어때요? 수소 결합이 없기 때문에 이미 상온에서 기체 상태인 거예요. 아,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예. 그게 이제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이 만약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이 그래서 수소 결합이 없어서 기체 상태였다. 그러면은 생명체가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못 살죠. 못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독 뭐예요? 물만큼은 수소 결합에 의해서 상온에서는 액체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화학적인 특징에도 불구하고 수소 결합이라는 게 작용하면서 서로를 어때요? 주변에다가 붙잡아두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기체였을 애가 뭐예요? 액체 같은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쵸? 네, 그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물이 100도에서 기체가 되잖아요. 네. 근데 H2S 같은 경우에는 그냥 0도에서도 그냥 기체인 상태라고 기체인 하잖아요. 상태예요. 근데 정확한 온도는 선생님이 모르는데 영하로 더 상온에서 내려 이미 기체인 상태입니다. 근데 영하로 내려가면 더 액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있죠, 당연히. 심지어 그래서 질소도 액체 질소 이런 거 만들잖아요. 아, 액화질소. 네. 예, 예. 예. 그래서 그 냉각시킬 때 쓰잖아요. 급속 냉각. 그쵸? 아, 그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분자가 자기 맘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 정도에 따라서 뭐예요? 못 움직이고 제자리에서 부르르 떤다. 그럼 뭐예요? 고체예요. 그쵸? 네. 그런데 고체 정도는 아니에요. 약간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럼 네. 뭐예요? 액체인 거예요. 그쵸? 아, 예, 그런데 네. 그걸 넘어서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막 튄다. 그럼 뭐예요? 기체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H2O는 화학적으로 보게 되면 원래 상온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튀어다니는 기체여야 된다는 거죠. 그쵸? 아, 무슨 얘기인지 네. 아시겠죠? 그쵸? 그런데 네. 수소 결합이라는 게 발생하면서 얘네들이 튀어다니지 못하게 자리에 붙잡아 두면서 기화되는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게 돼서 상온에서는 액체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러면 네. 비가 오는 추워지니까 이 수증기들이 다 물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액체가 된 수증기들이 극지방에 가면 고체가 돼서 얼음이 되는 거죠. 아, 눈이 되고. 예, 네. 그런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수소 결합보다도 더 강력한 이제
그 결정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 얼음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이 수소결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약간 그 결정 구조를 갖고 있지만 얘네들은 약간 좀 어설픈 거예요. 그래도 조금 움직여 다닐 수 있는 요런 구조인 반면에 얼음은 어때요? 움직여 다닐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완벽한 결정 구조를 딱 갖고 있는 거죠. 아,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체는 뭐예요? 아예 그런 결합 구조가 없다는 뜻이에요. 분자 하나하나가 막 사방팔방으로 튀어다니는 거죠. 예, 그런데 뭐예요? 원래대로라면은 상온에서 물은 기체 상태여야 정상인 화학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근데 뭘 보여줘요? 수소 결합을 하지 네, 않는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봐봐. 네, 그 보면 물이 이제 이렇게 액체 상태로 있으면 네, 이제 그 뜨거워지면 기체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추워지면 고체가 되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고체들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모든 물질 다 똑같아요. 그래서 철도 1000도 가까이 가열하면 어때요? 녹아서 쇳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더 뜨거워지면 기체가 될 수 기체도 있다. 돼요. 아, 예, 쇠도 그래서 그 가열하면은 녹아서 좀 흐물흐물해진 그 결정 구조가 풀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게 쇳물이에요. 근데 네. 거기서 더 가열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쇠도 증발해요. 아, 정말. 이제 그거 들이마시면 이제 큰일 나겠죠. 그쵸? 예. 네. 같은 원리예요. 수은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금속인데도 상온에서 녹은 액체 상태로 있죠. 그쵸? 아, 네. 예, 그 같은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 자, 좀 이해되시나요? 네. 예, 그래요.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 남은 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